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둘 다 배우라는 짐을 빼면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고인과 좀처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헤어진 사이에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둘 다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배우이기도 했고 고인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을 때는 고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입장이라 더 그랬습니다. 네, 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가실까봐 제가 영상 나가는 중간에 전전긍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종 메이커, 네, 문화부 안진용 기자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진용입니다. 제가 오늘 입은 옷은 다람쥐. 네, 다람쥐. 아니, 오늘 네네. 제가 이 옷을 입고 이제 여러분께 선언을 했죠. 아, 이게 6월까지 나는 요거 입겠다.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좀 빨아서 입어라.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요거 기자님도 한 벌 드렸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사이즈 괜찮을 것 같죠? 제가 녹색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딱 이렇게 초록색 뵈니까 역시 상큼한 분들은 초록이 잘 받는다. 아, 그래서 앵커님이 잘 어울리시나 봐요. 그 얘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사실 웃고 좀 시작을 했지만 방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고인이 된 네, 김세롬 씨의 그 미성년자 시절 남자친구라고 지금 네, 지목을 받은 배우 김수현 씨가 최근에 화두입니다. 네. 네. 이슈가 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자회견 장면인데 직접 다녀오신 건 것 같아요. 네, 제가 현장에 다녀왔고 보신 영상도 제가 직접 찍어온 건데 자, 이 논란이 불거진 지 약 3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김수현 씨가 직접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근데 김수현 씨가 직접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은 거의 그날 현장에 다 와 있었던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꽉 차 있었고 40분 동안 김수현 씨가 본인의 미리 준비해온 원고대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네. 미성년자 시절에는 김세론 씨와 교제하지 않았다. 지금 가장 핵심되는 게 미성년자 교제 이 관련된 얘기인데 네. 그걸 다시 한번 재차 부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증거 자료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증거 자료도 모두 사실이 아니고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7억 원 변제 압박을 했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세론 씨에게 그 소속사 측으로 돈을 갚아라. 네. 사실 김세론 씨가 앞서서 그 음주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약금이라든지 금액이 필요했는데 워낙 거액이다 보니까 소속사에서 먼저 변제를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론 씨에게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 보낸 거죠. 사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네. 김세론 씨가 관련해서 당장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압박이 크니
그 김수현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좀 살려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수현 씨가 답장이 없고 2차 내용 증명이 김세론 씨에게 다시 가면서 압박을 줬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됐던 건데 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김수현 씨가 또 하나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소속사 전 대표와 그 당시 김세론 씨 소속사 대표의 대화 내용인데 여기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내지 않으면은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김세론 씨에게 잘 말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어요. 네. 사전에 이야기가 주고받았다는 게 전제가 된 거 보이는데 다만 하나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실제로 그래서 그 내용 안에 김세론 씨가 안 갚아도 됩니다라는 정확히 명시적인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증명이 갔을 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보내긴 하지만 결국은 김세론 씨가 갚아야 된다는 압박은 계속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서는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세론 씨의 그 전 소속사 대표와 네. 그러니까 김수현 씨의 김수현 씨의 소속사 대표가 통화를 했는데 네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그 내용 증명을 굳이 그 배우에게 직접 보냈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네. 이제 김세론 씨가 그 돈을 빌린 당사자니까 당사자에게 보내야 네, 되는군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거는 회사의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솔직히 말해서 7억 원은 이미 회사에서 손실 처리를 했어요. 돌려받기 힘들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김세론 씨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게 김수현 씨의 주장인데 물론 7억 원을 빌려주고 회사에서 손실로 떠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다만 김세론 씨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는 김수현 씨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고 실제로 손실 처리가 돼서 본인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건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냈겠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내부적인 그런 처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김세론 씨에게 이걸 이제 손실 처리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안심시켜주는 이런 과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김세론 씨가 소속되어 있던 당시 소속사 대표는 김세론 씨를 조금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이런 통화도 했다라고 네. 좀 달래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 김수현 씨의 주장은 과거에 이런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 김세론 씨 소속사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 이 부분이 김세론 씨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이 첫 번째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카톡이 조작됐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그 부분 왜 믿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사실 이건 사생활 영역이어서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럴 수 근데 있죠.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커졌냐면은 당초 김수현 씨는 김세론 씨랑 교제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네. 이게 지난해부터 해서 1년 넘게 이어졌고 이번 논란이 불거진 처음에도 그랬어요. 근데 며칠 후에 입장이 다시 바뀌었죠. 사실 성인이 된 후에 1년 정도 교제했습니다. 그럼 대중들이 느낄 때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 그만큼만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미 한 차례 교제했으면서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거짓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신뢰가 깨졌으니까. 그렇죠. 신뢰가 무너진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김수현 씨가 왜 여기에 굳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소속사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왔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서 신뢰가 무너졌죠. 결국 그 다음에 소속사에서 아무리 입장을 내놔도 대중은 쉽게 믿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김수현 씨가 직접 나와서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해야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세론 씨의 그 유족을 상대로도 120억 소송을 제기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고 생각하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표면적인 건 이거예요. 일단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을 했고요. 120억 원 부분은 민사소송인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건데 이걸 유족과 그리고 그들의 지금 대리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해서 120억 원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했을지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 사안을
지금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데 법적인 문제로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로 가져가면 그때부터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죠. 일단은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번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소연 씨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한 게 있다면은 네. 지금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대중이 들을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맞아요. 근데 실제로 김소연 씨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제출해서 수사기관이 딱 봤는데 이거는 김소연 씨 말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거나 무언가 이거는 편집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런 발표가 나오면은 여론이 또 한번 뒤바뀔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3자 이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를 구축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김수현 씨의 그 기자회견을 보고 네. 또 일련의 최근에 이제 여론을 좀 보면서 지금 저희 댓글에서도 그렇지만 참 네. 많은 걱정들 해요. 그러니까 어떤 네. 걱정을 하냐면 그 요즘은 사실 심리적인 압박이라던가 또 여론에 이렇게 밀려서 네. 또 좋지 않은 선택들을 하는 연예인들 또 네네. 정치인들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좀 원치 않은 일을 겪는 게 아니야라는 걱정들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니까 아예 다루지 않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룰 때 과연 어떻게 다루는 게 맞는지 방법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 개인적인, 그리고 저도 보도를 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는 사생활적으로 최대한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양측에서 나오는 증거가 제시됐을 때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한 얘기를 우선적으로 들으려고 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선은 이제 정말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은 법적인 판단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그게 나올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인신공격이라든지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댓글이라든지 너무 치우친 보도는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 참 그게 필요한데 네. 그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네.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일이 많은 것 같고 좀 그래요. 제가 왜 그럴지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무한 경쟁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보도의 경쟁.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언론사들도 너무 많아졌고 이게 대부분 휘발이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깊게 취재한다기보다는 어떤 유튜브 채널의 주장이 나오면은 이런 주장이 나왔다. 그 다음에 진위 여부를 가려서 플러스 알파가 된 보도가 아니라 그런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내 기사가 클릭 하나 더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자극적인 문구를 하나씩 더 달고 혹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단서들을 다는 거죠. 이런 거 아닐까라는. 그러다 보니까는 출혈 경쟁이 계속 일어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당사자들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끝으로 제가 요 질문까지만 네네. 드려볼게요. 그 김수현 씨가 사실은 정면 돌파를 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기자회견 할 때는. 네. 그런데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하지 않는 걸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거는 현장 기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는 입장 발표 자리가 아니라 기자회견 자리였거든요. 기자회견이란 게 뭔가요? 자신의 입장을 전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하는 자리인데 원천적으로 이 시작하기 전부터 질의응답이 없다는 걸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김수현 씨가 퇴장할 때도 한 언론 매체에서 질문을 던졌는데 역시나 답을 하지 않았죠. 그럼 대중들이 느낄 때, 언론 매체에서 느낄 때는 왜 답을 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김수현 씨 측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뭐냐? 그날 당일날 120억 소송과 이미 법적인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일방적인 입장이고 이 법적인 문제 외에도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향후 김수현 씨의 작품 관련된 문제라든지 기자들은 질문할 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인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답을 주기 어렵다 하면 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들어간 게 아니냐. 이거는 기자회견과 성격상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기자님은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이 뭐였어요? 거기 계셨으니까. 제가 현장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이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김세론 씨 관련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김세론 씨가 문자를 보냈을 때 왜 답장을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김세론 씨가 헤어진 연인한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로 문자를 보내서 나 좀 살려줘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절박하거든요. 근데 김수현 씨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모르는 내용이니까 내가 회사에 알아봐 줄게. 혹은 이게 부담스러웠다면은 나는 그 내용을 잘 몰라. 회사 쪽에서 확인해서 연락을 주도록 할게. 이런 식의 답장이 한 번이라도 갔으면은 김세론 씨의 마음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지만은 적어도 지금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이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김수현 씨가 굉장히 야박했다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현상만 놓고 보면은 김수현 씨가 그 문자를 받고 답변을 하지 않고 그 다음은 뭐가 갔다? 2차 내용 증명이 갔다는 거죠. 2차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이런 이유로 보낸다고 김세론 씨 소속사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김세론 씨에게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갔는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김수현 씨가 조금 더 이게 연배가 꽤 높잖아요. 거의 12살 차이가 나니까 오빠로서 사회의 선배로서 조금 더 따뜻하게 감싸주는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아, 그러게요. 네, 그 질문은 참 괜찮네요. 예. 갑자기 또 궁금해졌잖아요. 네네. 기자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버스코님께서도 지금 기자님 말씀 맞아요. 대답이라도 해주지라고 좀 여러분들도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또 퀸킹님께서는 연예인이라고 해서 뭐 근거 없이 비방하는 거는 큰 잘못입니다라는 글도 주셨습니다. 네, 연예인도 사람입니다라는 글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되게 공감 가고 또 공감의 댓글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물망초님께서는 부모는 뭐 하고 탓을 상대한테 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유가족이 전면에 나서긴 했지만 그 김세론 씨가 좀 고난을 겪는 그 시기에는 유가족은 뭐 했나요? 라는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댓글로 많이 달리는데 네. 그 사실 유가족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사생활 중에 사생활이고 김세론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과 어떠한 관계였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자들이 그때 그 시기에 가족들은 왜 더 보호해주지 못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는 뭐 했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뭐 많은 이제 궁금한 것들도 오늘 좀 해소가 됐을 것 같고, 또 저희 뉴스엔진 구독자분들은 확실히 댓글을 봐도 그러시지만 뭔가 불필요한 비방이라던가 이렇게 막 누군가를 막 공격하는 비판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자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본 것 중에서 네. 제가 일부러 앵커님께서는 좀 안 읽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말씀드릴 게 네. 연예 기자도 똑같아요라는 지금 올라왔었거든요. 그랬어요? 저 못 봤는데. 그랬어요? 저도 이쪽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지만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세론 씨가 음주 교통사고 냈을 때 정말 그 누구도 김세론 씨를 옹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정말로 많은 비판의 글들이 나왔고, 이게 김세론 씨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졌거든요. 대한민국에 제가 항상 관용을 말씀드리지만 죄값을 치르면은 그 사람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후에 김세론 씨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음주 사고 김세론 이게 계속 달리거든요. 수식어를 붙였죠. 그렇죠. 근데 김세론 씨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후에는 추모 분위기는 당연한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동안 김세론 씨에 대해서 그런 공격적인 기사를 썼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기사가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안 자체 굉장히 스트라이트로 드라이하게 그 얘기를 전할 수 있지만은 그 개인에 대해서 본인은 알거든요. 기사를 읽으면서 본인 알아요. 이 사람은 이 사안 자체를 취재해서 쓰는 게 목적이다. 혹은 나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혹은 이렇게 자극적으로 다뤄서 클릭을 올리는 게 목적이다. 읽는 사람은 다 압니다. 내 얘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이런 측면에서 기자들 정말로 반성해야 되고, 갑자기 이 상황에서 그들은 전혀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김세론 씨는 그동안 옹호해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문화도 굉장히 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님 말씀에 극 공감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예, 저도 사실 많이 공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는 충분한 반성과 또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